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약에서 구원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김부수 장로님 대한 푸른필 소개해 드린 다음 이어서 장관님께서 말씀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열사도 많고 투사도 많고 의사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장로회는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나머지도 기도하고 어제 당회장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들은 다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잡초를 다 녹여서 순금으로 빼는 것이 우리 장로의 해야 할 근본적인 태도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장로는 온유합니다. 장로는 겸손합니다. 이거를 모태로 해서 오늘 우리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애제자인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또 종합예술을 할 줄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좌익, 좌파 24년을 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또 아내 되시는 분도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또 동생도 노조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또 형님도 노조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또 민노총의 근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로연구 가로닫고 그 말씀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4년, 25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 하셨고 또 경기도 도지사를 2번 하셨고 노동부 장관을 맡고 계시는 김문수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천주교 쪽으로도 많이 있다가 이제 너무 이 나라가 어려워져서 힘든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바로 다시 한번 우리 바랍니다. 저는 1951년생이니까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고 요즘에 갑자기 이게 지지도가 막 올라가요. 이상하게 작년 연말부터 처음에 갤럽에서 지난 정부 때 너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좌경화된 것 같아 해서 여러분 아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자유통일당을 하자 해서 그 당을 하다가 국민의힘 타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로 또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당도 지금 없어지고 탈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당이 없는 상황. 그런데 여권을 국민의힘에서 제가 1등이 나오는데 1등도 아주 많이 1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저거 물어보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바로 강동구의 국회의원을 하신 심재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국회의원도 아실 겁니다. 장기표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시에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지예요.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게요. 우리 대학교 교수님 저는 학교에서 키운 겁니다. 좌익 운동권으로 키운 겁니다. 그 중에도 제가 황태자라고 불리는 운동권에 그래서 그 우리 운동권의 선배 그분이 자기가 군에 가면서 내가 군에 바로 가야 되니까 저보고 내가 이제 그걸 전태일 집에 가고 그래서 쌍문동 208번지 그때 판자촌입니다. 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요. 거기에 산 밑에 북한산 밑에 판자촌에 전태일이 직접 지은 반지하로 된 나지막한 판잣집에 그리 안내돼서
거기에 가서 계속 그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와 청계천 피복공장의 노동자들, 노조 간부들을 밤에 늦게 10시나 11시 되면 그 판잣집에 모여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근로기준법 공부하고 이런 걸 한 겁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로 나중에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문익환 목사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청계천에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재단 보조, 미싱 보조도 하고 시야계라고, 시야계는 이제 그 다림질하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루에 13시간, 4시간 일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공장에 가서 해서 제가 보일러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격증이 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 자격이 원동기 취급 기능사 1급에 위험물 취급 기능사 2급 1급, 열관리 취급 기능사 2급, 전기 안전 기사 2급, 환경관리 기사 2급, 전기 기기 기능사 2급 이렇게 7개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청계천에서는 하루에 13시간씩 일했는데 나중에 월급 봉투를 받아보면 김씨 그 봉투에 하얀 봉투에 김씨 써놓고 안에는 10,000원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름도 없이 일했어요. 그냥 이름도 안 물어봐요. 그냥 김씨요 저는. 근데 공장에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이력서도 내고 뭐 주민등록 이런 거 내가지고 이제 김문수 한 달 하고 나고 8시간 하루에 8시간밖에 안 했는데 5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살만하더라고요. 10,000원 받다가 5만 원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공장에는 봉급이 제때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봉급을 제때 달라 임금 체불이죠. 제가 3년 그때 노조하기 전에 3년 동안 다녔는데 임금이 제때 나온 게 5번이 안 돼요. 계속 돈 남으면 봉급을 주고 안 남으면 봉급을 계속 미루니까 외상으로 먹었던 동네 가게들이 전부 다 언제 월급 나오냐 난리예요. 월급도 안 되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노조를 만드는데 그 위원장들이 하도 회사에서 괴롭히면 그만두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내가 하겠다 해서 그 그만둔 위원장 뒤에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하다가 80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1.6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예요. 저는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유신 독재자, 군사 독재자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동가들이 제 친구들 후배들 서대문 구치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다 석방이 된다고 다 만세 교도소 안에서 다 만세.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한다 이러면은 아니 지금 국도도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고속도로는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것은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죠. 독일 아우토반을 만든 히틀러의 영구 집권 총통제로 가기 위한 전시용 토목 사업이 고속도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수들이 계속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니까 우리는 당연히 반대죠. 그것도 데모하다가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마이카를 이야기했어요. 70년대 후반에 마이카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저거는 히틀러가 폭스바겐 국민차죠. 폭스바겐 이야기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차가 독일어로 폭스바겐이. 그런데 이 똑같이 바로 박정희가 마이카를 이야기한다. 지금 무슨 우리가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생각해봐라.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0,000가지 이상의 부속품이 필요한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냐. 어떻게 그러면 마이카가 오느냐. 그 우리 들어보니 다 맞죠. 전 세계 산업혁명의 역사상 후진국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교수들이 딱 질문해요.
없죠. 지금도 없어요. 후진국이 자동차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도 지금 다 망했잖아요. 영국도 망하고 롤스로이스라든지 다 망했잖아요. 이태리도 휘종이죠. 비아트고 프랑스 뭐 르노도 있지만 우리 별볼이도. 근데 오직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포항 제철을 만들 때 또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건 또 교수들이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에 철광석, 원광성이 있느냐? 없잖아요. 철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광로와 고로와 각종 아변 시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장치 시설이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도 없고 그 장치를 만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또 우리 철광을 누가 사주느냐? 시장도 없다. 안 됐다. 그 들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교수들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우리 또 반대해서 포항제철도 반대다. 이거는 독재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근데 지금 포스코가 세계 1등이고 자동차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회사가 됐고 반도체도 안 된다. 전자도 전부 그때 일본 가면은 다 코끼리 뭐 밥통 사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뭐 미국을 가나 어디를 가나 전부 삼성 TV부터 시작해서 LG TV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모두 다 반대했어요. 그 반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서울대학교의 경제학하는 교수들부터 대한민국 경제학 교수들이었어. 남도구 총리나 이런 분은 반대 안 했지만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산업혁명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빛나는 산업혁명,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식민지로 전쟁의 폐허 위에 남북이 분단된 그 위협 속에서 자원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철광석 하나 나지 않는 이 자원의 전무한 나라에서 오직 지도자의 탁월한 식견과 고집 그리고 국민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희생. 제가 1996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제가 부천 소사 경인공업지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공장이 많아요. 제가 악수를 해보면 손가락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즘에는 제가 악수를 해보면 손가락 없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손가락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악수를 하면 손가락이 다 2개, 3개 없어요. 그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손가락을 잘리고 다리를 잘리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산업혁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또 우리 국민들의 희생 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기적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과정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장로님 아니십니까? 정동 감리교회 그 정동교회 장로 아니십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은 배제학당 바로 정동교회 옆에 있죠. 배제학당에서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눈을 뜨고 그 뜬 눈을 가지고 깜깜한 조선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는 국민들의 뜻이 미국처럼 그때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미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처럼 왕이 없어도 국민이 왕을 뽑고 왕이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있더라. 거기 뭐 축음기도 들려주고 뭐 온갖 사진기 이런 거 보여주는데 왕이 없는데 저렇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들 옷도 좋은 거 있고 뭐 약도 희한하고 이승만 대통령 눈병이 걸려가 있는데 약도 먹으니까 뭐 눈이 싹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뭐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바로 병원과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이 깜깜한 조선 땅에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민공동에 가서 연설하고 고종만 물러가야 된다. 고종이 물러가도 우리가 국민들이 뽑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중추원 의관 또
이 만민 공동회에서 반을 뽑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굉장히 급격한 혁명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역적모의죄로 사형까지 받고 나중에 무기 받아서 탈옥하다가 또 잡혀서 고생하다가 그런 가운데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진도 여러분 다 보시겠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여기에 목에도 족쇄를 하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이런 식으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너무너무 심한 그 서대문 한성 감옥에서 지금 바로 영풍문고 종로 영풍문고 보신각 옆에 거기가 한성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부족한 이 이승만이를 바로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가 당시에 조선 최고의 전도사가 바로 이승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러한 그 하나님 영접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 도움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세계 최고의 명문 동부의 바로 최고의 명문 학교를 다 졸업한 겁니다. 선교사들 도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보다도 이 스펙이 이승만 대통령 스펙이 더 좋아요.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앞에 뭐 메가더 장군이다, 뭐 하지 주장이다 누구도 어느 대통령도 이승만 앞에 꼼짝 못해. 저 영감탱이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고. 왜냐하면 그만한 식견과 학식과 믿음과 모든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나라만 뺏겼다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러한 식견 아래 바로 1923년에 대한민국 러시아의 소비에트 혁명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니콜라이 2세와 그 일족을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볼셰비키 혁명 이거는 안 된다. 공산당은 당부당에서 1923년 태평양 잡지라는데 다 그 글을 쓰는 지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그때 안 된다는데 세계 정치인 중에 이렇게 빨리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것을 바로 1923년 3.1운동 나고 4년 뒤에 벌써 세계적인 그 식견을 가지고 발표를 한 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또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일본이 이렇게 미국하고 반드시 전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미국을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이다. 이것을 1941년 일본 패망하기 4년 전에 바로 여름에 4년 전에 이미 책을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기라는 책을 써서 발표했는데 이게 그 미국 사람 지성에서 다 비판했어요. 저 미친 영감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노망했는가 보다. 어떻게 일본이 저 태평양 멀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로 진주만 습격이 일어난 겁니다. 그 책이 출판되고 미쳤다 영감 미친 영감이다 하버드 나오고 프린스턴 박사까지 한 자가 저런 형편없는 글을 쓰느냐. 쓰레기 취급받던 이 책이 바로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딱 그해 12월 달에 하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한 1,500명 이상이 미군이 다 몰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로 바뀐 겁니다. 이야 이승만이 완전히 저거는 귀신 쪽집게 도사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쇄를 받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쓴 겁니다. 이런 석강입니다. 근데 바로 이승만 그러한 식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그러면 다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했지만 지도자들은 이승만 그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때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지식인들의 70% 이상은 다 공산주의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 길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지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도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지금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3자가 다 합쳐가지고 미리 사전에 짜고 공격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막는 길은 미국밖에 없다. 바로 메가더가 그때 동경에 주둔하고 있었던 동경 천황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메가더 사령부가 지배하고 있던 동경에서 바로 파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16개 참전국해서 이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우리나라 힘이다, 개인의 힘이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이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선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거기는 인권도 없고 여자들 특히 여성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다 여성들이요. 우리는 1948년부터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졌어요. 미국은 1926년부터 가졌어요. 우리 미국보다 20년밖에 안 늦어요. 여성 여권은. 지금은 미국 꼭대기 위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올라가 있어요. 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들이. 저도 뭐 모든 월급 타면 뭐 자동 이체로 우리 집사람 뭐 100만 원, 10만 원 다 집사람한테 얻어서야 되지. 꼼짝 못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만큼 하게 된 거는 전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미국 최고의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나라를 잃고 또 감옥 생활을 5년 7개월이나 하면서 그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얻은 세계적인 영적 리더십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식을 가진 리더십이 바로 이승만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승만 전집 36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감리교 이규학 감독님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박은영 전집은 완간이 됐어요. 김일성 전집도 다 나왔어요. 이승만 전집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뭐 대구 사범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만주 공관학교 가서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일본 사관학교 가서 2등으로 졸업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일본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중요하다. 항상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기업을 도와줬어요. 그 중에 누굴 도와줘? 잘하는 기업을 도와줬어요. 잘하는 사람을 지원해줬어요. 그냥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무조건 25만 원 나눠주자.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13조를 잘하는 기업, 예를 들면 제철소가 필요하다고 제철소, 아니면 반도체가 필요한지, 자동차가 필요한지, 석유화학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방위산업, K방산이 필요한지 맞춰가 거기에 딱딱 맞는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 아니라 바로 그 중에 어느 사기업이 잘하느냐. 예를 들면 제철소는 공기업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자동차는 정주영 회장 당신 한번 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기업인 중에 그 분야에 잘하겠다 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밀어줘서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게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다른 바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이걸 재벌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 좌익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재벌 해체라 그러지만 이런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완전히 이거는 수구 꼴통처럼 친미, 독재자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요즘에는 대통령만 하면 다 감옥 갑니다.
임기를 못 마치고 감옥 갑니다. 근데 이 우파의 대통령은 임기 못 마치고 감옥 가고 좌파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해도 조사도 안 받고 감옥도 안 가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젊은이들이 깨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한국 교회는 계속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러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지도자들은 다 알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정교조 영향 때문에 몰랐잖아요. 이걸 이제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행정, 대통령이 행정은 뭐 수반 아닙니까? 행정,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국무회의, 행정, 입법, 국회의원, 사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사, 사법. 그 다음 4번째가 언론, KBS, MBC부터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이 언론, 국민일보, 언론. 그 다음 5번째가 교회, 성당, 절, 그 다음에 노총, 민주노총 이 300만 시민단체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은 됐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야당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을 탄핵하고 뭐 전부 다 이제 자기를 수사한 검찰도 탄핵, 뭐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도 탄핵, 전부 다 탄핵이에요. 29번 탄핵. 희한한 법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특검법이다 뭐다 계속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 입법부가 행정부 자체가 유지가 못 될 정도로 예산도 싹 다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난리가 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애국심이 많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국회의원을 못 뽑으면 이게 안 되더라 하는 걸 지금 우리 헌법에서 배운대요. 헌법 고치자 했는데 헌법이 쉽게 못 고쳐요.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반대해요. 왜? 내각제를 하면 대통령을 국민의 손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바로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이 꾀를 낸 게 이원정부제. 대통령 뽑기는 뽑는데 권한은 국방, 외교, 안보만 가지고 나머지 경제,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국회 다수당이 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국방, 외교, 안보만 해라. 이런 게 프랑스의 지금 이원정부인데 이거는 프랑스는 보면 대통령하고 미테랑하고 당시 쉬락 이 대통령하고 총리가 계속 다퉈요. 계속 싸워요.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우리는 해봤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결국 파탄 나서 5.16 군사혁명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성격이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각제 하자는 개헌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원정부제도 내각제하고 비슷해요. 원리가. 대통령 권한을 확 줄여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나 우리는 개헌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개헌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야당의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지 않으면 200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말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이야기해도 야당에서 자기들은 지금처럼 가서 대통령을 자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으면 그 기회를 다 가지는데 왜 나눠주느냐. 안 해요.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현재로서 안 돼요. 여자가 합의를 해야만 될까 말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사법입니다. 사법부가 공직선거법 270조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사범은 다른 어떤 재판보다 우선해서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633 그러니까 12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270조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켜요. 어느 판사도 안 지켜요.
그 지금 야당의 대표라든지 요즘에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 이거는 지금 한 지가 원래 8년째 되는데 7년째 됩니다. 7년 되면 7년 동안 질질 끌고 있어요. 1년 만에 마찰하는 걸 7년 동안 질질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속 재판 1년 내에 1, 2, 30은 끝내라는 신속 재판을 법을 만들어 놔도 안 지키는 게 지금 우리 사법부입니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뭐 그것도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고.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판사들도 법은 지키고 또 고칠 걸 해야지. 판사라고 해서 자기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한다고 해서 양심이 지금은 이런 판사들이 앉아가지고 이상한 판결을 때리는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고쳐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어요?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사도 안 지킨다 이거죠. 판사도 지켜야죠. 대통령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지켜야죠. 왜 대통령만 지키고 대통령 부인은 지키라 그러고 자기들은 안 지키고 자기 부인은 안 지키냐. 이것도 우리 굉장히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언론인데 언론 노조가 있어요. 저는 이 언론 노조를 좌경화시키는데 제가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서 바로 KBS 여기 와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언론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노조가 당시에는 뭐 너무 권력의 앞장서는 이런 거 고쳐야 된다 계속 했습니다. MBC도 가서 교육하고. 그런데 지금 이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보검에서 이제 국민일보 만들고 이러셨습니다만 정말 정직한 언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언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은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교회는 첫째 매주 이렇게 모이셔요. 근데 매주 모이니까 좀 졸다가 또 매주 주일만 되면 흔들리니까 또 하루리 새벽에 있나. 이 새벽에 저도 오늘 오면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많이 모이실 거는 생각 못 했는데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아니고는 아무리 제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한다고 그래봐야 오겠어요? 1년에 한 번은 올지 몰라도 이거 매주 못 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꼭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고 이런 모든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돈도 많아요. 보통 운동권이나 정치권은 돈 없다고 난리인데 교회는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또 사회를 향해서 정의로운 그런 힘을 발휘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게 교회, 성당, 절, 그 다음에 노총, 민주노총, 그 다음에 각종 단체가 많아요. 이런데 이 단체들이 너무너무 좌경화되는데 그 이유는 학생운동권이요. 우리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창당됐어요.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 그보다 4년 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은 1917년, 중국 공산당보다 또 4년 앞에 됐어요. 1917년 러시아 공산당, 21년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조선 공산당 이래 되는데 지금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당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요즘 잘 나가서 미국하고 패권을 막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운동권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바로 운동권 전대협, 한총련, 서울대학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 다 그 학생운동 장악하고 그 자들이 바로 고시공부해서 판사도 되고 언론사 기자도 되고 또 교회에도 여기 들어와 있는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인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후배들 저는 뭐 감옥에서 2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사는 사람들 뭐 내가 들어가서도 감옥 안에서도 막 그냥 북한의 그 어디 라디오를 어떻게 단파 라디오를 가져가서 북한 방송, 대남 방송 그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그걸 막 들어요. 그걸 공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퍼지고 각 분야에 퍼져가지고 안 박혀 있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한 번 운동권은 영원한 운동권, 한 번 주사파는 영원한 주사파예요. 이걸 고쳐줘야 돼요. 바로 담배 끊는데도 금연 학교가 있듯이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는 학교가 필요해요.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이 공산주의 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포엘 바하가 유물론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물론, 공산주의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세계를 창조했다.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사상 체계와 이거는 기독교 체계. 지금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공산주의하고 대결할 수 있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공산당 조직이 무섭습니다. 밑에 막 두더지처럼 밑에도 조직하고 위는 위로 상층 조직이라 위로 막 뭐 위에도 막 가서 다 장악하고 밑에도 하고 두더지와 공중전을 다 해요. 여론전. 공산당은 아주 이 전략 전술이 현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 교회는 뭐 요즘 보세요. 요 토요일날 집회하는 거 보면은 운동권 노래보다는 이 찬송 찬양이 그냥 압도를 해버리죠. 그 운동권 몰려오는 것보다는 촛불 100번 밀려와봐요. 운동권보다는 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많고 청년이 없다. 우리는 노인밖에 없지 않나 이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이 교회 청년들이 나오니까 청년 없다고 걱정하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애국자들이 청년이 없네 그러다가 이제는 청년이 이렇게 많네. 이거 어디서 왔지 이런데 그 교회에서 온 거예요. 내가 교회는 계속 청년부를 두고 청년들이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많은 젊은 인재와 이 돈도 있죠. 건물도 좋죠. 뭐 지도 좋은 조직이 있죠. 모임 있죠. 학습하죠.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어둠 속에서 일제 시대도 그 3.1운동도 보면 33년 중에 16명이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 나라 건국하고 모든 과정에 경제 기적을 이룬다, 민주주의를 이룬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도 저는 뭐 트럼프가 관세를 한다, 미군을 철수하느냐, 뭐 김정은이가 뭐 핵을 가졌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저력, 그 힘을, 그 실력을, 그 역사를, 그 희망과 비전을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찬송과 또 기쁨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저 대륙, 유라시아 대륙, 러시아, 중국 대륙, 북한 공산당의 핵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 제일 앞에 바로 순복음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문수 장관님한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계신 우리 김문수 장관님, 우리 또 교회 와서 직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밑에라는가 위에라고 하는데 지사님이 또 있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지사님이 장로님 이상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다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1903년도에 찬송가전에 찬미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던 찬미가입니다. 또 1960년도에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몇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모든 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보를 주신 정사에도 바쁘실 텐데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장관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물론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둘, 셋. 네. 우장관 올라오세요. 예. 제가 보시겠습니다. 예.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우리 어려나갈 했잖아 큰 비스대가 해줘서 이상 어려운 모든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으로 밝혀서 어둠을 헤치고 오히려 또 주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오세요. 감사합니다. 앞에 와주십시오.